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건강과 노화에 대한 상식, 과연 실제 데이터로도 증명될까요? 오늘 이 분석 자료에서는 한국 성인의 건강 데이터를 바탕으로 그동안 우리가 완전히 놓치고 있었던 진짜 몸의 이야기를 아주 깊숙하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볼까요?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의 몸은 도대체 언제 성장을 멈췄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마 대부분 10대 후반, 늦어도 20대 초반이면 몸이 다 컸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쯤이면 내 신체는 이미 완성형이라고 믿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하지만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우리 몸을 들여다보면 우리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갑니다. 신체의 전성기가 언제인지에 대한 고정관념을 아주 산산조각 내버리는 흥미로운 데이터가 있거든요. 자, 하나씩 뜯어보죠. 먼저 피 같은 경우는 빠르면 20세, 늦어도 25세면 최대치에 도달하고 마무리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알던 상식이랑 크게 다르지 않죠. 근데 진짜 놀라운 건 바로 뼈입니다. 우리 몸의 골질량, 그러니까 뼈의 밀도와 강도가 최고조에 달하는 이른바 최대 골질량의 시기가 언젠지 아시나요? 무려 35세입니다. 놀랍지 않나요? 35이 되어서야 우리 몸의 뼈가 가장 단단한 정점을 찍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은 20대에 끝난 게 아니라 30대 중반까지 우리 몸 아주 깊숙한 곳에서 조용히 그리고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단함의 정점을 찍고 나면 필연적으로 변화가 찾아오기 마련이죠. 나이가 들면서 겪는 신체적 변화 중 호르몬의 역할은 정말 절대적입니다. 특히 에스트로겐의 분비가 감소하는 건 그냥 단순한 변화가 아니에요. 건강에 엄청난 위협을 가하는 직격탄입니다. 에스트로겐이 줄어들면 골다공증은 물론이고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이 말 그대로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35세에 최고치를 찍었던 그 튼튼한 뼈가 호르몬 변화 한 방에 순식간에 약해질 수 있고 심장을 든든하게 지켜주던 방패가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거랑 똑같은 원리거든요. 하지만 우리 몸을 이렇게 바꾸는 게 과연 생물학적인 이유 때문만일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엄청난 반전이 등장합니다. 노화에 따른 신체적 변화가 우리 영양 상태를 결정짓는 가장 큰 원인일 것 같잖아요. 그런데 데이터가 보여주는 현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영양 상태에 훨씬 더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건 다름 아닌 심리적 요인과 경제적 요인이었습니다. 지갑 사정과 스트레스가 우리 세포 하나하나의 영양 상태를 결정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아무리 생물학적 나이가 젊어도 우울감에 빠져 있거나 경제적으로 압박을 받는 사람은 영양 불균형에 빠질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우리 밥상을 지배하는 진짜 흑막은 순수한 생물학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상태와 통장 잔고라는 사실, 이거 정말 뼈맞는 발견 아닌가요? 그렇다면 2005년에 발표된 한국인 영양 섭취 기준을 바탕으로 우리들의 평소 건강 성적표를 매겨보면 어떨까요? 여기 1.6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신체 활동 수준, 즉 PA를 나타내는 기준점인데요. 안타깝게도 평균적인 한국 성인들의 신체 활동 수준은 이 1.6 미만에 머물러 있습니다. 공식적인 저활동적 수준에 다 걸리는 거죠. 쉽게 말해서 우리는 몸에 좋은 영양소 챙겨 먹는 데는 그렇게 진심이면서 정작 몸을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데는 낙제점을 받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인 셈입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팩트를 하나 더 볼까요? 식습관이라는 문화적 차이가 영양학적 요구량 자체를 완전히 바꿔버린다는 겁니다. 비타민 B6 데이터를 보면요, 놀랍게도 한국 남성이 미국 남성보다 비타민 B6를 평균적으로 0.2mg이나 더 섭취해야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인종이 달라서? 아닙니다. 바로 영양소를 가져오는 출처 때문입니다. 한국인은 비타민 B6를 주로 채소 같은 식물성 급원에서 얻는데 이게 고기 같은 동물성 급원에 비해서 몸에 흡수되는 비율, 즉 생체 이용률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똑같은 양을 먹어도 몸에 덜 흡수되니까 밸런스를 맞추려면 애초에 더 많이 먹어야 한다는 거죠. 식단의 과학이라는 게 참 절묘하죠. 계속해서 식단 데이터를 비교해보면 우리의 모순적인 식습관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비타민C 섭취량만 보면 우리는 그야말로 전교 1등 모범생이에요. 권장량을 아주 훌쩍 뛰어넘게 차고 넘치도록 먹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아래 항목을 보세요. 소금은 하루 권장량이 단 5g으로 아주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몸에 좋다는 비타민을 아낌없이 들이부으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단짠단짠의 강력한 유혹과 매일매일 치열한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게 바로 지금 우리들의 밥상 현실입니다.
이어서 정말 치명적인 연령대 함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 연령대를 통틀어서 영양소 섭취 비율이 가장 나쁜, 가장 최악인 시기가 언제일 것 같습니까? 당연히 식사 챙기기 힘드신 초고령층일 것 같잖아요. 그런데 데이터를 보면 가장 위태로운 바닥을 찍고 있는 건 바로 50세에서 64세 사이의 중장년층입니다. 아까 우리가 핵심으로 짚었던 경제적, 심리적 요인을 여기서 다시 떠올려 보세요. 자녀 교육이나 주거 문제로 인한 경제적 압박에 다가오는 은퇴에 대한 심리적 스트레스가 가장 극에 달하는 바로 이 시기에 정작 본인들의 영양 상태는 완전히 산산조각 나고 있다는 걸 이 데이터가 아주 날카롭게 꼬집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런 복잡한 요인들이 뭉쳐서 어떤 치명적인 결과를 만들어낼까요? 사망 원인 데이터를 보면 현실은 정말 냉혹합니다. 한국 남녀 전체를 통틀어 부동의 사망 원인 1위는 누구나 두려워하는 악성 신생물, 즉 암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남녀 간에 아주 뚜렷한 차이가 하나 벌어집니다. 여성이 남성보다 특히 높은 위험을 보이는 질환이 있는데 그게 바로 고혈압성 질환입니다. 아까 제가 호르몬 이야기할 때 에스트로겐 감소가 심혈관계 질환 위험을 확 높인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생물학적인 변화가 현실의 사망 데이터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보다 더 명확하게 보여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심혈관계 질환, 특히 그 무서운 동맥경화로부터 우리 몸을 든든하게 지켜낼 수 있을까요? 그 구체적인 방어 무기가 바로 비타민 B6, 비타민 B12, 그리고 엽산입니다. 우리 몸에 이 세 가지 영양소가 부족해지는 순간 동맥경화의 위험은 정말 걷잡을 수 없이 폭발적으로 뜁니다. 아까 식물성 위주의 식단 때문에 한국 남성은 비타민 B6를 0.2mg이나 더 챙겨 먹어야 한다고 말씀드렸던 거 생각나시죠? 그 0.2mg이 그냥 소수점 숫자 장난이 아니라 내 혈관의 건강과 생사를 쥐고 흔드는 엄청난 차이였던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본 데이터들은 아주 분명한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몸은 35세까지 조용히 단단해졌다가 호르몬 감소와 함께 서서히 위험에 노출되지만 그 모든 건강 지표를 뒤흔드는 진짜 배후에는 생물학이 아닌 우리의 경제력과 마음의 상태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경제적, 심리적 요인이 당신의 건강을 조용히 갉아먹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오늘부터라도 여러분의 일상, 그리고 매일 마주하는 밥상을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다시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